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무료 추천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데일리 추천주로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노동절 미국 증시 휴장 겹쳤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번 주에 뭐 고용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제조업 지표도 스탠바이 중이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먼저 포지션 잡지 말고 내일 미국 증시 분위기 보면서 이 추천주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좀 추천주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으로 오전에 개장하자마자 드릴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무료 추천주 드릴 텐데 구독자님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오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이 회사가 미용 관련된 회사예요. 화장품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 회사가 곧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미국의 지금 현재에 대한 판로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계속해서 매출을 꾸준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중에 하반기에 되면 또 미국 블랙 뭐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진짜 행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행사에 맞물려서 하반기에 대한 매출 또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게 이 네오파민 회사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가? 지금 비수기죠. 비수기예요. 8월달, 9월달 뭐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요. 뭐 7월달부터는 여름 휴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가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짜고 투자는 조금 뒷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9월달 이후 10월달, 11월,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고 금리 인하는 9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얘네들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9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맞물리기 시작하면 더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IT 뭐 이런 기술주들이 정말 거품이 빠졌다, 프리미엄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아마 이때쯤으로 해서 8월 달쯤으로 해가지고 음봉으로서 마감이 되어야 했겠지만 전부 다 이걸 또 말아 올려버려요.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감들도 쏟아져 나왔지만 이걸 전부 다 말아 올려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더 상승 동력을 얻을 거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 주자가 누구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겠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는 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추천을 드릴 거고 한국 증시를 이렇게 추천을 드릴 거고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지금 현재에 대한 분위기들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저도 리딩을 많이 바꿨지만 지금은 재료주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급주들 위주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성장 가치가 있고 진짜 밸류에이션이 높아가지고 실적만 좋으면 진짜 미친 듯이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쏘는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그냥 투기적인 모습으로서 시장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재료가 있고 재료에 따라서 수급이 달라붙는 그런 업종들만 전 계속해서 데일리 추천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객님들은 그거 보시면서 따라 붙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무료 추천주는 저희 VIP 고객님들은 사지 마세요. 네오팜은 사지 마시고 내일 수요일 오전에 제가 신규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8월의 수출 규모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좀 거시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8월의 수출 규모가 579억 달러로 대한민국 한국이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외수적인 부분에서 내수 말고 내수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맞지만 외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업들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은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있죠. 평균 전망치가 12.6%, 뭐 최고치는 14.5%를 봤었는데 지금 현재 11.4%밖에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에 대한 전망치는 전망치보단 좀 빠지는 수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내수 경제가 안 좋지만 외수는 계속해서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하드 캐리했던 게 반도체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수를 지금 현재 견인을 해주는 건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현재 전년 동기보다 38.8% 증가한, 지금 현재 119억 달러, 119억 달러로 전체 수출 규모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182%, 무선 통신 기기가 50%로 해가지고 IT 반도체들이 대한민국의 외수머리를 좀 떠받들어주고 있다. 이 외에 기계, 철강, 석유 제품들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부진한 상황도 좀 맞물려져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치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중국에 대한 대외 수출에 대한 제한들이 계속해서 걸어지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침체 분위기들은 한국으로서는 달가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기가 부진한 상황들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상승 동력을 좀 억제하는 하나의 발판이지 않을까 전 봅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중국 연간 경제 성장률이 6.7%였는데 지금 6% 밑까지 둔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대중국 수출 규모도 16%로 줄었기 때문에 뭐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 경제 타격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수를 좀 받쳐주는 것들이 반도체 IT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컴퓨터 산업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만 잘 버텨준다고만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이 그나마 버틸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 증시 뭐 엔비디아가 됐든 간에 아니면은 뭐 TSMC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반도체들이 그나마 뭐를 했다. 계속해서 판매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GDP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수렁 가운데서 이 동아줄이 되어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끊겨버린다. 뭐 TSMC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시그널들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또 침체 분위기가 가득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애플의 출하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뭐 핸드폰에 대한 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핸드폰에 대한 소비가 증가가 됐다라는 건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소리고요. AI 서버죠. AI 서버 및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은 신고치를 달성하고 있어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AI를 지원하는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디바이스 플랫폼이라든지 고대형 메모리를 스마트폰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발차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26년에 상용화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됐든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고대형 폭 메모리가 됐든 간에 뭐를 필요로 하냐면 D램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저장용 메모리 칩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고성능 저장 메모리 칩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작동 구현이 되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고성능 AI가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D램, 낸드 아니면 SSD라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저장 장치들이 계속해서 출하량은 더 많아질 거고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에 대한 경제는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호실적 불구하고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했어요. 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에 대한 더 폭발적인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이것도 조차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왜냐면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에 대한 성과들을 내면서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폭발적이어야지만이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밸류에이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내가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이 회사를 소유를 할 이유가 근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더 보여주길
더 보길 원하는 건 투자자들이지만 요번에 엔비디아가 뭐 어닝 쇼크가 아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 가이던스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장 부분 아니면 가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요동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해 실망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눈이 높을 뿐이지 끊는 점이 되면 지가 저절로 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에 도달해야지 말이 물이 끓죠. 주가라는 것도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좋은 실적과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상용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끊는 점이 올 거고 주가는 그에 맞춰서 점점 끌어가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뭐 한국 사람들이야 뭐 투기적인 성향들이 좀 강하고 빠르게 뭔가 이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단타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급한 것 뿐이지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란다라는 거고요. 생성형 AI 시대의 필수품으로 불리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끌어올릴 핵심 무기로는 HBM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형 메모리치, 고부가치의 D램이 떠오르고 있어서다. 엔비디아, AMD,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까지 AI 가속기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D램 수요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커질 전망이다. 커질 전망이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뭐 9월에 뭐 금리 인하 다 좋고 뭐 11월에 미국 대선도 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해 먹겠다. 주식시장 그지 같네. 뭐 한국 증시 답 없다. 끝났다라고만 보기보다는 지금 일단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SK 삼성전자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경제에 대한 성장을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 정책을 좀 폭넓게 펼쳐주고 여러 가지에 대한 한국 이 내부적인 부분에서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제가 방송을 좀 길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 추천주 네오팜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팔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